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시면 이 집이 숨이 막혀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머니가 여기서 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나서 학교 가. 할머니, 이거 뭐야? 계란 프라이야. 밥 먹고. 새벽 5시에 집은 아직 어두웠다. 정혜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었다. 눈을 떴을 때도 주변은 새벽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이미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밥솥에 뚜개를 열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 소리가 정혜에게는 알람이었고 신호였고 루틴이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루틴이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피로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반찬 준비는 가장 중요했다. 며느나이 선영은 입맛이 깐다니까. 아들 민수는 짜면 안 된다니까. 손주 둘은 각각 못 먹는 게 달라서 반찬마다 한 종류씩 따로 준비해야 했다. 김치는 덜 매운 편으로, 나물은 간이 약하게, 생선은 꼭 조기로. 정혜의 손은 빠르었다. 수십 년간 반복한 움직임이었다니까. 식당에서 수백 명의 밥을 차려준 손, 봉제 공장에서 실바늘을 잡던 손. 그 손은 이제 가족 4명의 식탁을 차리는 일로 이어졌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향을 맡고 손주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큰 손주가 먼저 왔다. 잠깐, 아직 이 빠지는 중인 아이의 웃음이 환하게 빛나었다. 작은 손주도 곧 따라왔다. 아직 잠이 덜 깼는 듯 눈을 비빌며. 앉아. 밥 먹어야 학교 가지. 정혜는 아이들의 밥그릴에 밥을 떠주었다. 반찬도 아이들이 먹기 좋은 것만 골라 접시에 놓았다. 자신의 그릴은 아직 차리지 않았다. 나중에 먹을 것이었다. 항상 그랬다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정혜는 도시락을 챙겼다. 큰 손주 도시락에는 조기를 넣고 작은 손주 도시락에는 계란 프라이를 넣었다. 각각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큰 손주가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혜는 미소 짓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아이가 밥그리를 비우는 순간까지 유지되었다. 아이가 밥그리를 내려놓고 내려가는 순간 정혜의 표정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었다. 7시쯤 선영이 내려왔다. 화장을 끝낸 모습이었다. 깔끔하고 단정하였다. 아침은요? 밥은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영은 밥을 먹지 않았다. 커피 한 잔만 마셨다. 정혜가 만든 음식에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게 낫더니까. 아들 민수도 내려왔다. 급하거나 피로한 모습이었다. 밥을 빠르게 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 저녁은 제대로 해주세요. 오늘 회사 행사 끝내고 돌아올 것 같아요. 알겠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선영도 아이들을 학교에 들여다주면서 나갔다. 집안이 한순간에 텅 비었다. 정혜는 식탁 앞에 앉았다. 자신의 밥그리를 차리었다. 밥은 간밤에 남은 것을 따뜻하게 다시 전었다. 반찬은 남은 것들을 조금씩 접시에 담았다. 아무것도 새로 차리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냉장고가 영재 소리만 들렸다. 정혜는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은 느끼지 못했다. 밥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식탁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행주를 빨렸다. 행주를 빨리는 손이 거칠었다. 수십 년의 일로 거친 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면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아이들 방을 정리했다. 며느리 방도 정리했다.
며느리는 아직 치우지 않은 옷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정혜는 하나하나 정리해 옷장에 넣었다. 점심이 되었다. 정혜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과 밥을 꺼내 혼자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낼레이션이 들려왔지만 무엇을 보는지 정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에는 손주들의 간식을 준비했다. 유일하게 선영이 구매해둔 간식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접시에 담았다. 냉장고 안에 손주들 간식만 가득 있었다. 정혜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혜는 그것을 눈에 띄게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오후 3시 손주들이 하교했다. 정혜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 여기저기 던져댐을 정혜는 웃으며 정리했다. 간식 먹어.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숙제를 했다. 정혜는 곁에서 지켜보았다. 숙제를 도와주었다. 큰 손주의 받아쓰기를 같이 연습했다. 작은 손주의 그림책을 같이 읽었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정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가 오늘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 했다. 생선구이, 나물 2종류, 된장찌개, 그리고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혜는 식탁을 차리었다. 각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가운데에 배치했다. 자신의 자리는 식탁의 가장 끝에 있었다. 항상 그 자리였다. 저녁 7시 아들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수는 피로한 얼굴이었다. 선영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중이었다. 아이들은 간식을 먹은 탓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머니, 간식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선영의 말이었다. 정혜는 잠깐 멈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앞으로는 간식은 한 종류만 주세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알겠어.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혜는 밥을 먹었다. 맛은 느끼지 못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식탁을 정리했다. 아이들을 목욕시켜 잠자리에 들게 했다. 민수와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었다. 작은 방이었다.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이불에 누운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피로했다. 몸이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정혜는 눈을 감지 않았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정혜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눈을 떠야 했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정혜의 것이 아니었다. 선영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다. 아무도 눈차이지 못할 만큼의 차이였다. 어머니, 오늘 청소는 여기까지 해주세요. 처음엔 그냥 그런 말이었다. 정혜는 그려라고 답하고 행주를 내렸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점점 늘었다. 저녁은 6시 반 넘기면 곤란해요. 저는 아이들 재우고 일찍 주무시는 편이니까. 어머니, 거실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정혜는 그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 말들은 서로 모순이었다. 좀 쉬세요라고 했지만 아이들 간식이 떨어지면 정혜가 준비해야 했다. 거실은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했지만 아이들 방 정리는 여전히 정혜의 일이었다. 정혜는 그 모순을 느끼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게 낫더니까. 감기 몸살이 들었다. 어떤 날 정혜는 새벽에 눈을 떠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이 아팠고 몸이 무거웠고 두통이 심했다. 하지만 밥솥에 뚜개를 열었다.
밥은 차려야 했다니까. 아침을 준비하는 중에 현기증이 와서 잠깐 벽에 기대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움직였다. 멈출 수 없었다.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로 간 후 정혜는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감기 몸살이었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다. 아니면 며느리가 기분 안 좋아할 것이었다. 냄비를 들고 불을 켜는 중에 정혜의 손이 떨렸다. 몸이 안 좋다는 신호였다. 정혜는 잠깐 불 앞에 앉아 쉬었다.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그리고 국을 끓였다. 그때 선영이 들어왔다. 정혜는 냄비 앞에서 주문을 끓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 검은 기운이 있었다. 선영은 잠깐 정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이들 밥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준비할게.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정혜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아니, 기억했다는 것보다는 그 순간이 마음의 어떤 곳에 새기었다. 아주 깊은 곳에.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방에 누워서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지? 질문은 작겠다. 하지만 그 작은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어느 날 아침 정혜는 밥솥 앞에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다는 것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정혜는 그대로 밥을 차리었다. 아침을 준비하는 중에도 허리가 계속 아팠지만 참았다. 참는 것은 정혜에게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었다. 며칠 후 선영이 정혜에게 말했다. 어머니, 허리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정혜는 나중에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영이 계속 권하고 민수도 가보라고 했으니까 결국 정혜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정혜에게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통증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정혜의 귀에 들어왔다.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수술이면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아이들 밥을 누가 차리지? 간식은 누가 준비하지? 아이들 숙제는 누가 봐주지? 정혜는 의사에게 말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병원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정혜는 아들 민수에게 수술 권유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다. 그럼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하지? 정혜는 잠깐 멈추었다. 수술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돌아온 첫 번째 질문이 집에 대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집의 문제가 먼저였다. 정혜는 잠깐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웃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아니,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혜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통증은 계속되고 있었고 의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었다니까. 하지만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술을 받으면 며칠은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족이 불편해질 것이다. 아이들 밥을 차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정혜에게 탓할 것이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아니,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불편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편함, 그것이 정혜에게는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수술을 받는 것은 연기로 미루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다. 아침에 밥솥 앞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횟수가 늘었다.
그러나 정혜는 참았다. 참는 것은 오랫동안 정혜에게 익송한 것이었다니까. 밥은 차렸다. 청소도 했다. 아이들 간식도 준비했다. 모든 것을 평소대로 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방에 누워서 정혜는 통증을 참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기 인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방 안에 있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밥은 먹었고 설거지도 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정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소리가 커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계시면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선영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피로한 목소리였다. 정혜는 손을 꽉 쥐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나중에 요양원도 알아보고. 정혜는 그 순간 움직이지 못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을 때 정혜는 마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부러지는 것을 느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부러졌다. 정혜는 방문 뒤에서 꼼짝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이 떨렸다. 거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엄마도 이해하겠지. 우리도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요. 나도 알아. 그냥 조금만 더. 정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가슴 안에서 부러진 무언가가 그 소리들을 막고 있었다. 정혜는 이불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밤 내내 정혜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정혜의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싱겁게 불꽃을 켭니다. 아직 작은 불꽃이었다. 아주 작고 약한 불꽃이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떠었다. 밥솥을 열었다. 밥을 차리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정혜의 눈은 달라졌다. 부산 가족여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선영이 먼저 말했다. 민수야,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야겠어요. 아이들도 크고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민수도 좋아한다고 했다. 정혜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거실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 나온 이야기였다. 몇 박이에요? 2박 3일이면 좋겠어요. 엄마는? 민수가 정혜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집 지켜주세요. 우리 금방 돌아올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려. 재미있게 가. 집 지켜라는 말이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도 들었다. 그들은 정혜를 여행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 정혜의 자리는 여기, 이 집에 있다는 것. 가족여행이라는 말이었지만 정혜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출발날 아들 가족은 짐을 챙기며 바쁘셨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다. 선영은 짐을 챙기는 중에 정혜에게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에 간식 있어요. 그리고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알겠어. 아이들이 현관에서 정혜를 불렀다. 할머니,
우리 가는데. 정혜는 현관으로 나왔다.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재미있게 놀아. 큰 손주가 정혜의 볼에 뽀하고 입을 맞추었다. 정혜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집안이 한순간에 텅 비었다. 정혜는 현관에서 잠깐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밖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정혜는 거실로 돌아가었다. 텔레비전을 켠다. 하지만 무엇을 보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점심이 되었다. 정혜는 냉장고를 열었다. 손주들 간식이 가득 있었다. 과자, 주스, 과일. 아이들이 먹는 것들. 정혜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혜는 냉장고 문을 한참 열고 있었다. 안에 냉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라는 말이었다. 정혜는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전었다. 반찬은 남은 것을 조금씩 접시에 담았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텔레비전, 소파, 아이들의 장난감, 며느리의 화장품,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것이었다. 정혜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이 집 자체가 정혜가 장만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 밤샘 일로 벌어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이 집은 정혜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의 어떤 곳에도 정혜의 자리가 없었다. 밥을 마치고 정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아무 소리도 없이 찾아왔다.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충격적이었지도 않았다. 그냥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 같았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정혜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어서 이불에 누웠다. 밥은 먹었다. 아니, 먹는 것 같은 동작만 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집안의 조용함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깊은 조용함 안에서 아까 켜진 작은 불꽃이 다시 깜빡이었다. 아주 작은 불꽃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밝아졌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지만 정혜는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아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바뀌려고 했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은 평소대로 바쁘셨다. 정혜는 그들이 돌아온 후도 평소대로 밥을 차리었고 청소도 했고 아이들 간식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여행 전과 똑같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텅 빈 집에서의 그 며칠 냉장고 안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순간,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겠구나라는 깨달음. 그것은 정혜의 마음 안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 낮에도 밤에도, 밥을 차리는 중에도, 청소를 하는 중에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며칠이 지난 어떤 날 밤, 정혜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민수와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은 자신이 장만한 집이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밤샘 일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선영이 민수와 결혼했을 때 정혜는 이 집을 신혼부부에게 주었다. 자신도 같이 살겠다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혜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혜는 눈을 감았다. 지금은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아니,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정혜의 자리는 식탁의 가장 끝자리, 작은 방의 이불 위. 그것이 전부였다. 정혜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대로 밥을 차렸다. 아이들 도시락도 챙겼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로 간 후 정혜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아주 약간이었지만 정혜는 느끼었다. 휴대폰을 들고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의 번호를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연결되었다. 네, 부동산입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켜뻤다. 집을 정리하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집을 팔고 싶으신 건가요? 네. 어떤 종류의 집이신가요? 아파트예요. 25평? 언제쯤 매매를 원하시나요?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빨리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손은 떨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였다. 부동산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다. 정혜는 하나하나 답했다. 평소라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했다. 민수에게 먼저 말했을 것이다. 선영에게도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해졌다. 평생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정혜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작은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행동이었다. 부동산 직원이 며칠 후 집을 조사하러 왔다. 정혜는 민수와 선영이 출근한 후에 직원을 만났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집을 둘러보는 직원에게 정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좋은 조건이에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깔끔하네요. 빨리 팔 수 있나요? 일주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이 수요가 높아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정혜는 단호했다. 직원이 돌아간 후 정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민수가 결혼했을 때, 손주들이 처음 걸음을 걸었을 때, 행복한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정혜는 눈을 떼었다. 행복한 기억들은 기억으로만 남는다. 지금은 여기서 떠나야 했다. 일주일 후 집은 계약되었다. 정혜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했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미 2주가 지났다. 정혜는 그 사이 모든 것을 평소대로 했었다. 밥도 차리었고 청소도 했고 아이들도 돌봤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정혜의 방 안에서는 달라지고 있었다. 작은 박스들이 하나둘씩 생겼다. 처음엔 작은 박스 하나. 정혜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 몇 개가 들어가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2개가 되었다. 그리고 3이 되었다. 정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박스에 물건을 넣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그 후에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여행에서 돌아온 주말 아들 가족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선영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중에 정혜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선영은 안에서 박스들을 봤다.
민수야. 선영이 민수를 불렀다. 어머니 방에 박스가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혜의 방 안을 들여다봤다. 박스 3개가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 민수가 정혜를 불렀다. 정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었다. 아이들 곁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었다. 민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 박스들은 뭐예요? 민수가 박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정혜는 잠깐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사 간다. 거실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민수의 표정이 바뀌었다. 선영도 멈추었다. 아이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어디로요? 민수가 물었다. 동해 쪽. 바다 보이는데.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정혜가 한마디를 더했다. 이 집 팔았다.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뭐요? 팔았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랑도 상의해야 하는 건지. 이 집은 엄마 거야. 민수가 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도 당황함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갈 곳도 없이. 선영이 계속 말했다. 정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 말이 거실 안에 떠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혜는 처음으로 웃지 않았다. 아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의 웃음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참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정혜는 말했다. 그래.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 거다.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듣기에는 충분히 컸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선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일어섰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정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 거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안에서 정혜는 이불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 밝음은 이제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사는 2주 안에 끝났다. 박스들이 하나둘씩 실려나가면서 집안이 빈 모습이 드러났다. 정혜는 이사짐을 챙기는 중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정혜가 떠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큰 손주가 정혜의 손을 잡고 물었다. 정혜는 아이를 안았다. 강릉에 가는 거야. 거기에서 할머니 새로운 집을 하나 구했어. 강릉이 어디야? 바다가 있는 곳이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파도 소리. 아이의 눈이 빛나었다. 정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사짐 차가 떠나는 날, 민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모자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려. 연락은 할게요. 그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조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강릉 근처의 작은 집. 이사짐차가 멈춘 곳은 작은 마을의 한쪽 끝에 있었다. 단층 집이었다. 작고 단순한 집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정혜는 멈추었다. 창문을 통해 바다가 보였다. 아주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 아래로 파도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창문을 열기 전에도 이미 들어왔다. 정혜는 창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바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켜뻤다. 바다 향기가 폐에 들어왔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은 며칠이 걸렸다. 작은 집이었지만 정혜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정리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다. 냉장고를 채웠다. 자신이 먹을 것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먹을 것만 넣었다. 부액실을 정리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냄비를 앞에 두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접시를 사이드에 놓았다. 거실을 정리했다. 작은 소파를 창문 앞에 두었다. 앉으면 바다가 보이는 곳.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이사가 완전히 끝난 날의 아침, 정혜는 눈을 떠었다. 새벽 5시가 아니었다. 아침 7시였다. 알람 없이 눈을 떼었다. 일어나서 부액실로 갔다. 밥솥을 열었지만 이번엔 자신만큼의 밥만 올렸다. 그리고 냄비를 잡으려 했다가 멈추었다.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았다. 정혜는 냄비를 내려놓고 커피를 내렸다. 작은 드리프 커피를 천천히 내려 따뜻한 한 잔을 만들었다. 소파로 가며 창문을 열었다. 바다소리가 들어왔다. 파도가 해안선을 핥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깔려 있었다. 새들이 날아다닐 것 같은 하늘이었다. 정혜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구나.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았다. 정혜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이후 날들은 정혜에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었다. 바다 소리를 듣고 햇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자신만큼의 밥만,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만. 밥을 마치고는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처음엔 짧은 거리였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다. 걸으면서 정혜는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었다. 처음엔 인사만 나눴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길어졌다. 마을의 사람들은 정혜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새로운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혜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아무것도 참지 않는 웃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웃음.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의 몸도 달라졌다. 허리 통증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 덜했다. 매일 걷는 덕분이었다. 그리고 정혜의 얼굴도 달라졌다. 말할 수 없는 변화였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눈이 달라졌다. 피로하고 무거운 눈이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눈. 그리고 그 눈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릉으로 이사간 후 3달이 지났다. 정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밥을 먹고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마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문 앞에 앉아 바다가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하지만 어떤 날 민수가 찾아왔다. 정혜는 저녁을 준비하는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눈 아래에 검은 기운이 있었고 옷차림도 지저분했다. 어떻게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혜는 민수를 아내로 모셨다. 바로 밥을 준비했다. 민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식탁에 앉아서 민수는 밥을 먹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힘들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어머니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수가 드디어 말을 꺼내었다. 엄마 장모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정혜는 멈추었다. 선영 엄마가 우리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그동안 장모 집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도 같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 집에서 눈치 보는 게 힘들어요. 민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한다고. 민수가 추가로 말했다. 아이들이요? 큰아이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계속. 정혜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팠다. 민수가 밥을 마치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이 공기 안에 떠 있었다. 정혜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눈에는 피로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같은 눈빛도 있었다. 아니, 아무것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힘들었다는 것이었다. 정혜는 잠깐 생각했다.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마음 안에서 한순간 깜빡이었다. 아이들이 그리운 마음, 민수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정혜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혜는 천천히 부드럽게 고개를 젓었다. 민수야. 네. 엄마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 말고 나로 살 거야. 민수의 눈이 빛나었다. 눈물이 글썽이었다. 정혜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아도 이건 엄마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정혜는 민수를 안았다. 엄마도 아직 여기 있잖아. 언제든지 왔어도 돼. 민수는 정혜를 꽉 안았다. 두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혜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민수가 강릉을 떠난 후 정혜는 이전과 똑같이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눈을 떼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소리가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운이 있었다. 민수가 왔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운 마음이었다는 것. 정혜는 그것을 마음 안에 두었다. 무겁게 두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밥을 먹고 정혜는 해안선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정혜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해안선은 길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깔려 있었고 파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혜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다의 색이 오늘은 달라 보였다. 아니, 달라진 것은 바다가 아니었다. 정혜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다. 예전이라면 이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없었었다. 밥을 차리는 중에도 청소를 하는 중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정혜는 멈추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모래사에 닿고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는 계속 왔고 계속 물러나왔다. 정혜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혜에게는 오랫동안 불가능한 것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해야 했었다. 밥은, 간식은, 아이들은, 며느리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켜뻤다. 바다 향기가 다시 폐에 들어왔다. 걸음을 옮기면서 정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주변의 할머니 한 명이 정혜에게 다가왔다. 새로운 사람이시네요. 이 어디 왔으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오, 서울이군요. 여기에서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와 정혜는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는 길었다. 할머니도 이야기가 많았고 정혜도 이야기가 많았다. 정혜는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카페를 나와서 정혜는 다시 해안선으로 걸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었다. 집에 들어가면서 창문을 열었다.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깔려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정혜는 부액실로 갔다. 오늘 저녁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다. 간이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정혜는 소파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혜는 소파에 기대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손주들은 가끔 놀러 온다. 하루만. 정혜는 더 이상 집안일을 맡지 않는다. 아이들이 왔을 때 정혜는 밥만 차리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이들 숙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 간식은 민수가 챙겨왔다. 정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어준다.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의 웃음은 참는 웃음이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웃음이었다. 지금의 웃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다. 진짜의 웃음이었다. 손주들이 떠난 후 정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혼자는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의 혼자는 외로운 혼자였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의 외로움. 지금의 혼자는 평화로운 혼자였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함. 정혜는 저녁 이후 소파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계속 움직였다. 정혜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다.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시간에 맞춰 걷기로 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듣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 밤 정혜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들었다.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조용하고 깊고 따뜻한 밤이었다.